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우주 작동 원리 17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작동 원리 17탄 몇 가지 추가로 알아냄. 네, 몇 가지 오늘의 목소리가 얼마나 갈까가 이제 관건인데, 하여튼 몇 가지 추가로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는데, 오늘 목소리 안 좋은데. 자, 기억 창조 게임 컨트롤 방식, 이게 이제 주파수 진동. 자, 그리고 요 5가지 꽤 중요하죠. 요거를 푼 것 같아요. 요 5가지 중요한데 푼 것 같다. 우선 기억부터 풀어 보자고요. 자, 이 그동안의 기억에 대해 가지고 항상 의문이었는데, 왜냐면은 내가 지금 대충 40살, 40년, 이 정확한 나이를 아직 여기선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대충 40년쯤 살았어요. 그렇다면은 나의 기억은 고작 40년의 기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제 태어났으니까 40살이란 말이야. 그 40년쯤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태어난 게 맞을까? 난 내가 태어난 기억이 없어요. 그럼 왜 내가 40년쯤 살았고 40년쯤 기억이 있고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80억 인구가 전부 그러하니까 남들도 그렇게 태어나고 남들도 그렇게 태어났으니 너도 그렇게 태어났을 거다라고 하니까. 하지만 증명할 수는 없다. 왜?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억이 이 40년쯤의 기억이 나의 모든 전부 기억이라고 할 순 없다까지는 이전에도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나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다라고까지는 결론을 내렸죠. 요거는 이제 불교에서도 뭐 반야신경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그렇다면 분명히 그렇다면 이제 전제가 나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다라면은 나라는 존재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존재일 것이다 라고 이제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나를 풀기 위해서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나는 세 번째 이제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번 풀어보고, 지금은 기억에 대해서 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성에서는 뭐 나를 무한으로 두고 내 기억이 그러니까 내가 무한한 존재인데 고작 40년쯤의 기억이 전부냐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영성에서는 이 아카식 레코드라는 개념을 이제 사용하죠. 우주 중앙 어딘가에는 모든 기억들이 저장되는 곳이 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것도 오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류라고 볼 순 없지만 이게 전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어떤 매트릭스 체계 안에서의 모든 기억을 토탈한 저장하는 곳이 있다고 볼 순 있어요. 그게 아카식 레코드라고 볼 순 있다는 거죠. 즉 차원의 문제인데, 어떤 차원계, 그러니까 매트릭스 안에 포함되는 차원 안에서의 기억 저장 매체 수단인 아카식 레코드라는 게 있을 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 아카식 레코드의 기억에 저장되어 있다, 나의 무한한 모든 기억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기억이 아카식 레코드에 저장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다, 모순이다. 왜냐하면 나는 무한한 존재인데 무한한 기억을 저장할 수 있나? 또는 저장할 필요가 있나? 저장한다고 해서 그걸 다 볼 수 있나? 그게 필요할까? 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기억이거든요. 그런데 기억이 중요하지 않다? 왜?
나는 없으니까. 자, 이 나라는 개념이 이제 기억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창조를 이따가 하고 지금 세 번째인 나부터 이어서 하자고요. 왜냐면은 기억하고 나하고 이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 무아가 있다면 이제 자아가 있는데, 이 40년쯤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현재 나라는 존재는 이 육체죠. 그러니까 현재 나는 육체에 있는 40년쯤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나라는 개념은 현재, 이것도 이제 차원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자아를 말하는, 즉 그 육체가 포함된 나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의식 플러스 육체는 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40년 전에 나는 다른 육체를 갖고 있겠죠. 갖고 있었겠죠. 또는 육체가 없었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나라는 존재가 1번 요런 나가 있고, 두 번째 육체 안에 들어있는 이제 뭐 혼이나 영이나 포함된 이제 영혼이라고 해서 요런 게 이제 있다. 요게 또 나다. 이제 뭐 상이 자,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하위자, 상위자, 뭐 초월자, 요런 개념을 써도 되고, 뭐 하위혼, 상위혼, 뭐 초월혼,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뭐 영도 붙이고, 뭐 아무튼 뭐 단어 차이고, 어찌됐든 요러한 개념으로 나를 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근본적이면서 본질적인 나는, 자, 나는 있다고 뭐 말을 붙인다면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나라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나는, 사실상 나라는 게 나라는 단어, 호칭을 사용하거나 붙일 필요성이나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너가 있고 상대가 있고 해야 이 나가 성립하는데, 그냥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라고 한다면 나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고 한단 얘기죠. 왜냐하면 이 디지털 개념을 빌려서 설명을 한다면 이 디지털의 본질은 0과 1이에요. 여기에서 무수히 많은 개체들이 생겨나요. 네. 하지만 이 0과 1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전기신호 그거 하나라는 거죠. 전자기력, 즉 빛이에요. 이 전자기파가 즉 빛이라는 거죠. 이 전기신호, 전자기력, 이 전자기파 이 하나로 0과 1 전기가 들어가면 1, 전기가 안 들어가면 0. 이 깜빡깜빡하는 요거 가지고 무수히 많은 코드들로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환상이라고 하는 거죠. 실체가 없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 본질 자체에는 그냥 빛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 빛 하나 안에서 무수히 갈라지고 거기에 이제 의미 부여를 하면서 수많은 개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름 붙여지니까 그러니까 이 빛 하나로 깜빡 하면서 그 깜빡이는 위치나 방향이나 속도나 그런 걸로 무수히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 현상마다 이름을 붙여지니까 이 창발성 이 뭔가 없는데 막 생겨요. 생기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렇게 상상하죠.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상인데 실체가 없는데 근데 이제 있다고 하면 또 있는 거죠. 왜냐면 있다고 하면 있다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보이니까, 느껴지니까, 만져지니까. 하지만 이 보고 느끼고 만지고 하는 것들이 내 의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건 빛 하나로 통합된다. 이게 이제 과학에서는 이제 빅뱅이라고 하죠. 이 환원주의로 환원을 하면 결국 모든 건 점 하나로 빛 하나로 합쳐지거나 모여지거나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근원적인 본질은 하나예요. 빛 하나. 그러니까 이 빛 하나가 나라고 보는 거예요. 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나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나라는 하지만 사실상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나라고 붙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환상 안에서는 무수히 객체가 생겨나고 분리되고 하니까 이름 붙여지니까 내가 있고 너가 있고 분리가 되니까 나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지만은 그냥 빛 그 자체밖에 없는데 그게 전부인데
나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 나 개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거는 필요가 없다. 그냥 빚만 있는 거니까. 영시, 근데 그러니까 이 빚 이게 이제 무슨 뭐 태양빛이나 뭐 후레쉬나 뭐 이러한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는 뭐 달빛, 태양빛, 뭐 라이터, 뭐 불꽃, 뭐 텔레비전 빛, 뭐 후레쉬 빛 등등 이러한 빛은 이 매트릭스 체계에서 보여지는 그냥 환상의 빛인 거고 실체 그러니까 이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이 전자기력도 매트릭스 안에서의 어떤 과학에서 말하는 거고 더 높은 층위의 근본적인 모든 통합된 체제 안에서의 이 빛 개념은 그냥 에너지죠. 어떠한 뭐 요렇게 생긴 그냥 뭐 에너지인데 요게 이제 의식이 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식은 아닐 거란 얘기죠. 뭐 기억이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냥 에너지 자체인데 딱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본은 이 본질은 요게 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차원이 나와요. 이제 차원. 이 일단 창조. 창조. 자,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또 창조로 넘어가면 안 이어지려나? 근데 어차피 결과적으로 보면 이어질 건데, 자, 그럼 창조를 보자고요. 이 대표적인 창조는 이제 뭐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 등이 있죠. 자, 그러니까 뭐 이 종교적인 창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는 건 철학이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두고 이야기를 펼치는 거지 나 이외의 외부 신을 기준으로 창조되고 돌아가고 하는 그런 걸 창조라고 말하진 않는다는 거죠. 물론 뭐 이 종교적인 개념을 빌려가지고 얘기를 해도 뭐 내 쪽으로 맞춰서 얘기하면 그것도 풀어 나갈 수 있겠지만은 굳이 종교 얘기를 하면서 하고 싶진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영성에서 많이 차용되는 이 창조 원리라고 흔히 되게 말을 많이 하죠. 요즘에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단순 끌어당김보다는 진동이나 주파수 개념을 또 많이 사용해요. 네, 하지만 요게 이제 뭐 맞을 수도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유튜브나 매체 뭐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쪽은 잘 모르는 쪽으로 말하는 거다. 이 정확한 창조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자 그러면 끌어당김을 보자고요. 끌어당김의 창조에 대해서 보자고요.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유튜브에서 끌어당김의 창조를 얘기하는 것들은 성공, 돈, 명예, 뭐 권력, 건강, 연애, 뭐 취업, 뭐 회사, 뭐 사업, 뭐 요런 거를 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거는 그냥 끌어당긴다기보다는 사실상 그냥 이 노력해서 이루는 확률적인 그런 거에 가깝다는 거죠. 자, 이 끌어당김의 창조에 그러면은 끌어당김의 이 법칙에 의한 창조는 뭐 이게 가능하고 맞다고 전제해서 말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은 하늘에 구름이 수시로 막 날짜마다 변하고 막 자동차가 막 다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온도가 몇 도이고 뭐 냄새가 어디서 나고 사람이 몇 명 지나가고 뭐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강아지가 몇 마리 지나가고 짖고 뭐 기타 등등. 자, 이거를 내가 창조한다고요? 이건 그냥 모르는 거죠. 내가 문을 열고 밖에 나갔을 때, 내가 지금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은 하늘의 구름이 어떤 각도로 몇 개가 어떤 색상으로 있을 거다. 바람이 시속 뭐 얼마 속도로 불다가 안 불다가 할 것이다.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있을 거다. 사람이 몇 명이 지나가고 자동차가 몇 개가 지나다니고 뭐 새가 참새가 오던 뭐 까마귀가 다니든 비행기가 하늘에서
몇 개가 몇 시에 다니든 이거 내가 다 수시로 계속 지정해가지고 창조하나요? 그러니까 끌어당김에서는 고작 요런 것만 그것도 노력해가지고, 응? 그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걸 창조라고 하는 거 뿐이고, 이게 맞다고 해도 이 부가적인 요런 자연적인 현상들, 이걸 시시때때로 내가 다 창조하냐 이거죠. 잠잘 때도 창조하고 막 생각하고 이걸 다 계산하고 하냐고요. 이거는 이러한 복잡계의 모든 자연 요소와 인위적 요소, 모든 우주적인 요소를 내가 직접 컨트롤하면서 창조하는 건 거의 불가능이다. 또한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내가 창조한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창조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없단 얘기죠. 그러면은 이 주파수 개념이나 끌어당김의 이 창조라는 거에서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기분, 감정에 따라서 좋고 나쁨에 따라서 그냥 좋은 일과 나쁜 일 요렇게 그냥 해가지고 우주가 알아서 좋고 나쁨의 어떤 현상을 보내준다. 자,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디테일한 창조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막 좋아. 그래서 이제 우주가 좋은 현상을 나한테 보내줬어. 그런데 디테일한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디테일한 걸 창조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그러면은 그냥 우주가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이제 차원 개념이 들어가요. 자, 이제 여기 차원 개념에서 1차원부터 18차원까지 이 키론틱 사이언스, 이 영성과학의 차원 개념을 빌려서 이제 설명을 한다면은 1밀도 우주, 2밀도 우주, 3밀도 우주, 4밀도 우주, 5밀도 우주. 자, 여기가 이제 1에서 3, 4에서 6, 7에서 9, 10에서 12, 13에서 15.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리 영역, 에너지 영역. 여기가 이제 16에서 18. 여기가 이제 시공간 이제로 이루어진 이제 타임 매트릭스, 에너지 매트릭스. 자, 요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키론텍 사이언스에서 얘기하는 차원 개념인데, 이하니에서도 얘기하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영역이 바로 여기라고 한단 말이죠. 3차원의 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 시간 차원 플러스 1차원을 더하면은 이제 4차원의 시공간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3차원에 살고 있으면서
시간 차원을 더해서 4차원의 시공간으로 우리가 이제 의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의식으로는 2밀도에서 이제 4차원에 있는 거지만은 공간적으로는 1밀도에 3차원에 있어요. 그래서 1밀도와 2밀도 여기 끝과 여기 처음의 사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프로그래밍 개념을 빌리면 이해가 쉬워요. 자, 이제 저수준 언어 프로그래밍과 고수준 언어 프로그래밍이 있어요. 이제 저수준 언어는 기계어에 가까운 걸 얘기하고, 뭐 C 언어나 뭐 그러니까 뭐 기계어에 가까운 언어, 뭐 어셈블리어나 C 언어나 뭐 이 C++까지도 조금 해주고, 그다음에 고수준 언어는 사람에 가까운 언어, 뭐 자바나 뭐 PHP나 뭐 자바스크립트나 뭐 파이썬이나 이러한 뭐 C샵이나 뭐 이러한 언어들. 자, 그러면은 이 저수준 언어들은 특히 이 어셈블리어, 이 기계어 같은, 그러니까 이제 0과 1로만 이루어진 기계어로 코드를 뭐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개발 속도가 엄청나게 느리겠죠. 또 C 언어나 C 언어로 개발하면 조금, 그러니까 개발 속도가 뭐 0과 1로 한 것보다는 이제 빠르지만, 그래도 밑에 있는 뭐 자바나 파이썬 이런 것보다는 훨씬 느리죠. 왜냐하면 메모리부터 뭐 CPU부터 해가지고 뭐 누수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를 직접 다 제어해야 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직접 다 일일이 하나하나 이 장인이 한 땀 한 땀 하는 것처럼 전부 다 개발해야 해요. 그래서 정교함은 있지만, 디테일함은 있지만,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걸 정확히 만들 수는 있지만 너무 느리다. 그러면은 고수준 언어 개발은 이미, 그러니까 얘네들은 특징이 의존성이 낮다. 그리고 고수준 언어는 이미 준비된 패키지들이, 라이브러리들이 너무 많아요. 이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야. 패키지 단위로, 모듈 단위로, 그룹 단위로 다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개발이 빠르죠.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내가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디테일이나 정교함이 떨어지죠. 예를 들면은 내가 앱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안드로이드 앱은 이제 자바나 코틀린 뭐 이런 걸로 이제 만들죠. 그 다음에 아이폰 iOS는 그 뭐야, 응? iOS 뭘로 만들지? 뭐라 그러지? 아무튼 뭐 안드로이드라고 하면은 이제 자바나 코틀린은 안드로이드 만들었어. 그러면은 이 앱은 안드로이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바로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을 만들었어요. 이제 게임을. 근데 내가 만든 게임을 윈도우나 리눅스나 맥이나 TV나 막 뭐 게임기나 이런 데에서 실행하고 싶어. 그런데 안 되죠. 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OS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만들었으니까 여기에서만 돌아가는 거예요. 의존성이 높은 거죠. 하지만 기계어로 만들어진 언어들은 어디서 실행해도 다 돌아가요. 기계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 어디서 다 돌아간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근데 이제 요거 그러니까 얘네들을 일로 갖고 와서 연동하면 안드로이드가 지원하면 지원을 하겠지만 왜냐면은 모태가 기계어니까 요거 얘기가 길어지면 좀 그렇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걸 자세하게 얘기해봐야 의미가 크게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 의존성이 높고 낮음의 문제와 그리고 이미 다 만들어진 거 가지고 하느냐 하나하나 다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것도 현재 1밀도 수준의 낮은 차원에서 살고 있는 우리 우주 수준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뭔가 막 다채롭고 막 그래. 하지만 이건 자동으로 제공되는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뭐 프로그래밍 언어로 따지면은 이 고수준 언어인데 고수준 언어 중에서도 초고수준 언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그 코딩을 이제 뭐 이 코딩 도구로 뭐 하드 코딩 같은 걸로 이제 해야 정교한 건데 에디터 기를 쓰면서도 이제 뭐랄까 이 그림을 그리면서 마우스로 딸깍 딸깍 클릭해서 코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를
한 땀 한 땀 한 줄 한 줄 전부 다 하드 코딩 해가지고 코딩하면은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하나하나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느리죠. 하지만 그림을 그려가면서 마우스로 딸깍딸깍 이미 나와 있는 거를 클릭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고 하는 거는 뭐 화려한 거 막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은 그거 하나하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정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현재 1밀도 수준의 우리 우주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뭐가 다채롭고 막 이쁘고 막 그래요. 하지만 이건 자동으로 제공되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하나 직접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은 어딨어? 그러니까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은 이 하늘에 구름이 막 변하고 자동차가 다니고 새들이 이걸 내가 다 하나하나 세가면서 위치랑 속도랑 공간하고 뭐 그런 걸 분위기랑 막 그런 거 다 내가 하나하나 창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냥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1밀도에서 제공되는 기본 패키지예요, 그냥. 예. 낮은 수준에서 제공되는 그러니까 창조라는 게 그냥 뭐 주파수나 끌어당김이나 비슷한 건데 이걸 있다고 치고 내 감정, 기분, 행동, 생각, 의식에 기반해서 거기에 대충 비슷한 게 우주 내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우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류도 많고 버그도 많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교함이 떨어진다. 그래서 모순투성이의 거짓투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차원이 올라가. 그러면은 1밀도 1차원에서 3차원의 수준에서 2밀도로 차원이 상승한다면 요게 이제 초고수준 언어에서 의존성이 매우 높음. 의존성이 높다는 얘기는 뭔가에 내가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창조하는 영역,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의존성이 높다는 건 외부 영향력이 너무 높은 거기 때문에 내 자신의 창조가 영향을 미치는 게 매우 제한적이다.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고수준 언어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초고수준이니까 더 대단한 거다 이렇게 단어적으로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지만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고수준 언어는 이제 사람이 이해하는데 높은 언어라고 해가지고 사람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에서 개발하는 거는 정교함이 매우 떨어진다. 하지만 사람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는 기계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거를 보여지게 만드는 메커니즘은 기계가 하는 건데 사람은 그냥 입력만 해주는 거고 그걸 작동하는 건 기계가 작동하는 건데 기계가 잘 이해를 못하고 실행을 못한다면은 버그가 나고 오류가 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밀도 수준에서 2밀도 차원으로 상승한다면은 초고수준 언어에서 이제 약
그냥 고수준 언어 수준으로 고수준 언어 의존성이 그냥 매우 매우 높음에서 높은 수준으로 이제 조금 완화가 된다는 얘기죠. 의존성이. 그 얘기는 내가 창조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 하지만 창조할 수 있는 범위가 는다는 거는 속도가 또 화려함이 줄어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밀도의 3차원의 지구는 굉장히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막 다채롭고 막 뭔가 아름다워 보이고 막 그런 거는 있단 얘기죠. 그러면은 2밀도의 이제 4에서 6차원 수준의 이제 상승된 지구에서는 근데 이제 지구라고 부를지 안 부를지는 뭐 모르겠. 아무튼 단어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차원 상승된 어떤 곳은 요게 조금 더 줄어들겠죠. 뭔가 화려해 보이고 막 이런 거는 좀 더 줄어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창조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 그리고 이제 3밀도로 가면은 이런 프로세스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근데 이제 왜냐면은 이 창조한다는 거는 이제 내 주파수로 창조를 하는 건데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현재 3차원에 있는 인간이 주파수로 창조하기 위해서는 못해요. 왜냐면은 지금 3차원에 살고 있는 인간의 창조는 단순한 지금 3차원의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창조란 단순히 그냥 감정, 생각, 의식 기반으로만 창조하는 것 뿐이지 그것도 이제 패키지 단위로 그냥 뭉탱이로 그냥 불확실적인 형태로 이게 창조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창조하는 건데 이거는 주파수 단위로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주파수로 창조하는 거는 이 진동으로 느끼고 인식하고 제어하고 할 수 있어야 그게 주파수로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걸음마가 아니라 걸음마 단계라고 해야 하나? 아니지. 걸음마 단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걸음마 단계도 아니고 그냥 손가락 까딱 한번 하는 수준? 그러니까 손가락도 제대로 제어를 못하는 수준인데 왜냐면은 분명히 진동은 이제 할 수 있어요. 진동은 어느 정도 마음대로 키고 끄고는 가능한데 그 에너지량과 또 그 진동의 어떤 그 에너지량과 그 진동의 방향성 즉 주파수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그 복잡함을 다 감지하고 제어하면서
어떤 현상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것조차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은 말도 안 되는 풀들과, 그러니까 이 코딩을 해본 사람은, 코딩을 직접 해본 사람은 풀 한 폭이 크기, 넓이, 그리고 자라는 주기, 또 거기 밑에 개미, 흙의 개수, 먼지량, 뭐 흙의 재질부터 해가지고 한 개 한 개 전부 다 코딩을 해야 돼요. 근데 고작 풀떼기 있는 그 주변의 환경만 봐도 그런데 밖에서 돌아다니는 자동차, 사람, 뭐 새, 구름, 햇빛, 무지개, 뭐 비행기 날아다니고 뭐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막 이런 자연적인 것만 보더라도 이걸 실시간으로 내가 주파수로 다 제어를 한다는 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이 정도 되려면은 진짜 18차원의 이 상승, 초상승 마스터급 정도 돼야 모든 자연 현상을 이 주파수로 실시간으로 광역으로 다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이 3차원 이 수준의 인간은 이 흙 한 톨도 주파수로 제어 못한다. 왜? 흙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 흙의 느낌이 뭔지 이 진동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주파수 제어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초상승 마스터급도 요거를 지금 우리 우주 수준을 하나하나 다 제어하긴 아마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우리 우주를 양자 컴퓨터로다가 구현을 하려고 해도 양자 컴퓨터가 우주만큼 돼야 이게 가상현실로 구현이 될 수 있을 수준이란 얘기죠. 원자 하나하나 단위로 다 제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도 이렇게 점점 고차원으로 올라갈수록 창조라는 건 고차원으로 올라갈수록 이 단순해지면서 창조력은 높아진다. 의존성은 낮아지고, 요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컨트롤 방식도 방금 얘기했죠. 창조 얘기했고, 나 얘기했고, 기억 얘기했고, 디지털 얘기했고, 얘기하면서 6가지 얘기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선은 뭐 전부 다 푼 건 아니고 이해가 지금 안 가는 건 아직도 많죠. 요걸 풀었다고 해도 왜냐면 이 철학을 이용해서 고차원에서 알 수 있고 느껴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영역을 내가 풀었지만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위치와 차원은 낮기 때문에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알 수 없다는 거죠. 알 수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지금 나는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뭘 막 해 원한다고 해서 막 뭐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이 수학을 이용해서 과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 되면 과학으로 나중에는 어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정확히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사고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맞아떨어지는 그 기초 거기 안에서, 그러니까 우주의 법칙이 수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학에서 어떤 자연 근본 법칙이 맞아떨어지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복잡한 것도 다 계산해내면은 나중에 과학에서 실험을 통하면은 그대로 재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철학도 기본적인 우주의 법칙을 몇 가지 원칙을 두고 그걸 토대로 풀어 나가다 보면은 고차원의 영역도 이 철학을 이용해서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어 아직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경험을 통해서 실제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어 우선은 그냥 어떤 시스템에서 정해진 가이드나 정해진 어떤 그 게임 진행에 맡기는 수밖에. 그러니까 일단 뭐 진동을 난 할 수 있고 하니까 지금은 어떤 주파수 제어까지는 못해요. 그냥 진동을 일으키고 고진동과 이 저진동을 일으키는 것 말고는 이 진동을 따라가서 그 주파수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아직 되지도 않았고 그걸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진동과 저진동을 일으키는 것 말고는 현재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단 얘기죠. 그리고 나서 차원 상승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 차원 상승이라는 것도 이게 뭐 갑자기 짠 하고 뭐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뭐 그것까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내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하지만 철학으로서 우주가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내가 이 40년쯤의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빛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뭐 그걸로 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트릭스에 지구에 온 이유가 있을 거고 뭐 경험을 하는 게 가장 크겠죠. 뭐 게임을 하든. 그러니까 이 기억이 중요하지 않은 거는 저장 매체잖아. 기억이라는 거는 이 컴퓨터로 치면은 이 하드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해. 뭐 1테라바이트 하드가 있어. 저장 매체가. 거기다가 데이터를 1테라를 저장을 해놓고 꽉 차면은 다른 하드로 교체하는 거죠. 아니면 삭제하거나 뭐 삭제하고 교체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 본질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기억이 사라진다고 해도 다시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 그 자체가 내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그 안에서는 중요하지만 외부에서는 기억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그리고 기억이 중요하다고 한들 무한한 기억을 다 저장하고 가질 수도 없다.
무한하지 않다면 유한해야 되는데 유한한 기억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무한한 기억은 또 저장도 안 되고 또 그걸 다 저장한다고 해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에너지체로서의 나가 진정한 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시간 정도 얘기했을까요? 뭐 대충 해서 요렇게 한 5-6가지 추가로 그래서 뭐 거의 다 풀었죠 이제. 웬만한 거는 거의 다 풀었다고 봐야 되겠죠. 중요한 건 이제 디테일함인데 경험이겠죠. 그 디테일함은 경험에서 나올 거고. 하... 근데 이제 그 방법이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속한 차원에서는 내가 어떤 창조들을 하고 있을 건데 어 내가 속한 차원에서의 창조도 나는 못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겠죠. 뭐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창조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뭐 일단은 정해진 시스템의 어떤 타임라인일 수도 있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처럼 이 낮은 차원에서의 창조는 극히 제한적이고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못하는 걸 수도 있고 또 하지만 내가 못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왜냐면은 난 그래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땐 지금은 이런 걸 내가 창조했다라고 하여튼 말이 쓸데없이 길어지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우주작동 원리 17단 여기 그냥 몇 가지 추가로 알아냄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